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연예인도 피해가기 힘든 4가지 피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생활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화가 생기는 것들은 피부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술을 받으셔도 일상생활 중에서 피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시술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공중파나 아니면 유튜브에 카더라 하는 피부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잡고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좋은지 안내해 드려 볼게요. 이런 기본만 하셔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보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디님, 화장을 오랜만에 안 하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화장을 하루 종일 덮고 있으면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습하기도 어렵겠죠. 평소에는 세안을 하고 그리고 레이어링해서 얇게 세럼 그리고 크림 그리고 선크림 단계로 발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조금 메이크업을 안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피부가 쉴 틈을 줘야 되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지성이라서 오히려 보습을 하면 답답한데 또 기름은 많아서 눈가나 팔자주름 쪽이 건조하거든요. 약간 속건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성이셔서 기름기는 많은데 수분은 적은 거를 이제 수부지라고 하잖아요. 수분이 부족한 지성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피부 장벽층에서 오일하고 그 다음에 수분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표피층을 그 오일층이 이렇게 보호막으로 덮고는 있지만 그 밑에 표피층에 또 그런 수분 인자들이 있어요. 수분을 늘리는 인자들이 있는데, 이게 얼굴이 막 지성이라고 해서 수분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오일층은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수분층이 없기 때문에 건조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이렇게 발라서 답답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주로는 여기 유분이 많지 않은 수분 타입의 그런 세럼 같은 거 있죠. 여러 겹으로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을 쓰면 왠지 더 깔끔하게 지워질 것 같아서 오일을 쓰게 되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오일을 자주 쓰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세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안은 너무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요. 클렌징도 이제 굉장히 그 나쁜 피부 습관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오일을 써서 조금 피부가 트러블이 난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클렌징을 너무 뻑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뻑뻑하면은 이게 피부 장벽이 다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일로 이제 지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코 블랙헤드에 대해서는 오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보시자고 했었는데, 오일이 이런 피지를 녹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모공이 박히잖아요. 씻겨나가지 않고 박히게 되면은 그것들이 피지가 쌓일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오히려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 성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코 블랙헤드 이제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고, 나머지는 메이크업을 지울 때 밀크타입 클렌저로 보통 권해드리고 있어요. 원장님 샤워할 때 주의사항도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잘 모르고 하고 계시는 게, 보통 샤워할 때 세안까지 같이 하시죠. 머리 감고 이제 그 다음에 샤워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샤워기에서 그 물이 수압이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 그게 의외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외래에서는 그 얼굴에 조금 여드름이 있는 분이었는데 샤워기로 이렇게 직접 얼굴에 분사해서 세안을 하시다가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오신 거예요. 피가 나서 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직접 샤워기로 얼굴에 분사해서 세안하는 건 하지 마시고, 먼저 샤워와 머리 감는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샤워가 끝나고 나서 가볍게 세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샤워도 미온수로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는 아주 뜨거운 온도는 좋지가 않거든요.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쪽에서 조금 차가운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 번째 나쁜 습관이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 습관이에요. 정말 이제 피부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예요. 얼굴이 이제 점점 노화가 되잖아요. 3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되잖아요. 그 노화의 80%, 굉장히 많죠. 8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외선의 그 피해가 꽤 심각해요.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주셔도 정말 젊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방법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니까 꽤 많잖아요. 아니면 은행알 2개 정도로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촥 바르시는 게 아니라 몇 번, 한 3-4번에 나눠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이 귀 밑에 있죠. 여기도 의외로 운전하시면 많이 빛이 들어오고, 또 골프 나가시면 여기가 많이 타세요. 선크림을 바르실 때 턱 밑에 여기 목 부분까지 꼭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크림을 요새는 파운데이션에 SPF
SPF 지수가 나와 있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선크림을 꼭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발라야 될까요? 그게 파운데이션에 SPF가 들어가 있지만 파운데이션을 이만큼 바르시진 않잖아요. 보통은 얇게 펴바르는 정도로는 자외선 차단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꼭 선크림 전용으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자외선 단독 차단제를 바르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면 메이크업 밀릴까봐 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밀릴까봐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소량으로 레이어링하고 또 흡수시키고 레이어링하고 이렇게 해서 밀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조금 잘 밀리는 경우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기자차. 쉽게 말하면 조갯가루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그러면 밀릴 수 있잖아요. 밀리는 걸 피하려면 화학적 유기자차를 쓰시면 되는데 유기자차는 또 이 얼굴에는 좀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섞인 선크림을 사용하시면 밀리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고 우선은 레이어링해서 얇게 해서 여러 번 덧발라서 그만큼 양을 채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억제가 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요즘에 그래서 비타민 D가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비타민 D가 암도 예방하고 항노화 이런 영양제로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거는 얼굴보다는 주로 몸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 생기는데 몸까지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바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꽁꽁 싸매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자외선을 받아서 생기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만약에 너무 걱정이 돼서 비타민 D가 떨어졌다 하면은 요즘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 맞는 방법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서 생기는 피부 노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을까요? 요즘에 홈케어가 많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집에서 이런 디바이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고 최대의 강도 그리고 최고의 시간으로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역시 이것도 트러블이 나서 오신 외래 환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홈 디바이스는 중간 정도의 강도 그리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또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용 디바이스 중에 또 괄사도 많이 하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괄사로 마사지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대로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얼굴은 어때요? 인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걸쳐져 있거든요. 인대가 하나의 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그 뼈와 피부를 연결해주는 그런 인대들인데 인대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괄사를 했을 때 이렇게 양방향으로 세게 문지르는 경우도 보셨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대들이 하나의 그런 섬유막이기 때문에 인대가 망가질 수 있어요. 인대가 망가지면은 우리 얼굴을 지지하고 있던 그런 조직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더 처질 수가 있거든요. 괄사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경혈점이라고 하죠. 그 포인트, 순환되는 포인트를 맞춰서 한 방향으로 살살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리들샷 그거를 집에서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미세 바늘을 피부에 이렇게 상처를 스크래치를 네. 해서 제품을 흡수시키는 그런 원리인데 그게 생각보다 다이소에도 팔고 올리브영에도 막 흔히 팔아서 사람들이 좀 경각심 없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리들샷이 스피큘이라고 해서 우리 해면 있잖아요. 미세 그 담수 해면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침들을 빼가지고 아주 잘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큘에는 약간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우리 얼굴에 박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떤 유효 성분을 침투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리들샷도 길이에 따라서 뭐 50, 100, 뭐 200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효과를 본다고 너무 세게 밀면 안 되고 뭐든지 집에서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작고 약한 강도로 하시면 되는데 50이나 100 사이즈죠. 아마 그게 마이크로메터일 거예요. 아주 작은 그거를 넣어가지고 아주 살짝 그냥 눌러주는 정도로만 하셔야지 문지르면 안 돼요. 그게 밖에서 유효 성분이 침투되는 길을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보시고 하나 중요한 게 홈 디바이스 초음파나 고주파나 마이크로 니들이나 하이프도 요즘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꼭 진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트팩을 조금 올려주시거나 해서 꼭 진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연예인도 피해가기 힘든 피부 노화 습관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보습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안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미용 디바이스 3개 사용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적절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제가 그거를 좀 우스갯소리로 적극적인 무관심이라고 해요. 피부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거리를 두고 좀 지켜보는 것들이 피부에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아름다우시지만 노화가 될 정도로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따라 하셔서 정말 피부 미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